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돈 있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기부하겠다. 얼마 전 서울 강남 일대의 클럽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뿌린 그런 행적으로 유명세를 딴 해미넴이라고 불리우는 한 네티즌의 글입니다. 당사자가 SNS를 통해서 언론 인터뷰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의 이 같은 행적의 이유를 알 수는 없겠으나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이 같은 방식의 기부가 과연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최근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인기 래퍼 도끼라는 가수는요, 1,000만 원은 내 한 달 밥값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은 1조 원이 넘습니다. 4년 전 겨울에요. 서울 송파구 지하 세방에 살던 세모녀가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라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사건이 있었죠. 사회적 안전망이 숭숭 뚫린 우리 사회에는 지금 주체할 수 없이 뿌려지던 돈과 지하 월세 내기가 벅찬 빈곤층이 뉴스에 함께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3조 1242억 원 순증했다고 합니다. 예산안 심의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1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입니다. 이게 사실 한국형 발사체라고 하는데 그냥 미사일 생각하면 될 텐데 일단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미사일이라 그러면 위험하죠. 글쎄요.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에서 제가 예. 좀 조심스러운데. 미국의 화성 탐사선 착륙 성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대단한 기술적 성과입니다. 어제 오후 4시에 이제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진행이 됐고요. 길이 25.8m, 75톤 엔진, 그리고 이게 또 액체 연료를 쓰는 엔진이거든요. 네네. 이건 또 고체 연료 쓰는 엔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는 겁니다. 발사해서 319초께 최고 고도 209km에 도달을 했고 연소 시간은 원래는 140초를 목표로 했는데 11초를 더 날았습니다. 그래서 151초 동안 연소가 이루어졌고요. 네네. 이 엔진을 앞으로 4개를 달게 되면 300톤급 일단 엔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 2013년 1월 달에 나로 발사에 성공하긴 했었는데 그때 일단 엔진은 러시아제였었죠. 예. 예. 그리고 차세대 소형 위성 1호 이거 원래 오늘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네네. 기상 악화로 해서 또다시 발사가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예. 네. 보면은 최대 고도가 209km라고 그랬잖아. 이게 네. 얼마나 높이 쏘아 올리냐 하는 것은 결국엔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북한 ICBM 쏘고 그러면은 방송 나오는 거 보면 거의 한 1,500km까지 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의 한국형 발사체 앞으로의 좀 발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철도 공동조사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8일부터 경의선은 개성 신의주 구간을 이제 30일부터죠. 그러니까 경의선 구간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12월 5일까지 6일 정도 동안에 이제 점검을 하고요.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한 열흘 정도 조사 진행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네네. 예, 우리 쪽에 이제 열차가 6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유저차가 포함이 돼 가지고 그동안 유엔사에서 이게 대북 제재 품목이어가지고 허락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북쪽의 객화차 세량을 이제 이어붙인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공동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우리 쪽에서 인력이 한 28명 정도 투입이 된다 그럽니다. 이 국토부 관계자도 있고 통일부 관계자도 있고 철도공사 관계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예. 북한에서도 뭐 비슷한 규모로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착공식 연내 개최가 가능해질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착공식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할지 여부 이것도 역시 지금 관심사로 다시 떠오르게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의 남북도 정상회담이네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남북한을 통과해서 만주 벌판까지 달려가는 그 기차 열차의 어떤 모습 상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어제 예산 소위 활동을 재개를 했는데 이게 소소위 활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조심의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서 이제 그것이 더 이제 관심을 이제 받게 될 상황인데요. 네네. 뭐 아시다시피 4조 원 세수 부족 논란으로 해서 이제 사흘 동안 이제 파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입니다. 예.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다시 감액 심사 재개를 한 거고요. 기재부가 소소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결 방안을 일단 내놓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협상은 사실상 소소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산안 조정 소위도 아니고 소소위로 왜 넘길까? 이거 뭐 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긴 한데 네네. 소소위는 속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예.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 그리고 이 기재부 관계자들만 모여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거든요. 예. 결국 짬짬이 쪽지 예산이 난무해도 국민으로서는 알도리가 없는 네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소위에서 핵심적인 걸 더 논의를 활발하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의 경우에도 소소위 그 막판 협상 결과 복지 1조 5천억 삭감을 해서 SOC 예산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늘려서 이것도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 올해도 뭐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런 속에 국회 이제 보건복지위가 어제 전체 회의에서 이 아동수당 이걸 좀 확대하는 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이제 확대를 했고요. 예. 그리고 내년 10월부터 산모 한 명당 200만 원의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초저출산 굉장히 논란 아닙니까? 250만 원인가요? 예, 250만 원이요? 네. 자, 그런데 좀 궁금해요. 2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볼 것이냐? 뭐 이게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GM의 법인 분할, 이것은 법원이 효력 정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군산공장 폐쇄 후에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한다. 이런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죠. 네네. 한국 GM이 지금 이제 연구개발 관련한 법인 분리를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개최를 이제 시도를 했고 실제로 이제 일단 주주총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요. 그 시점에 이제 2대 주주인 KDB 산업은행 측이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주주총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의결 효력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네. 이 주주총회에 아예 이 산업은행 쪽 관계자들은 참여 자체를 못했거든요. 그걸 이제 항소심에서 다툰 결과 어제 이제 서울고법에서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행이 그 담보로 한 10억 원 정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 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면 일단은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 계획서 승인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네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고요. 분할 기일이 이제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임박했는데 일단 이 집행에는 제동이 좀 걸린 상황이고요. 이제 주주권 훼손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이제 관심사가 이제 된 그런 국면인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과연 한국 GM이 그대 끝까지 이 제조업 분야가 남아 있을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최근에 뭐 GM 아시다시피 캐나다 공장도 폐쇄키로 폐쇄했죠.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GM 그 공장 폐쇄 관련해서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데 어떡하냐 폐쇄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GM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떠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원내 대표 선거 남겨두고 있잖아요. 11일이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11일이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전당대회의 전초전 성격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야당 차기 원내 사령탑은 누가 될까요? 후보 중에 한 분이시죠. 김학용 의원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학용입니다. 네. 강석호 의원 불출마 선언,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학용 의원 단일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네. 러닝메이트 후보는 결정하셨는지요? 먼저 대승적인 양보를 해준 우리 강석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네. 강석호 의원님 양보가 헛되지 않도록. 예. 제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힘들었습니다. 네네. 감사드리고요. 러닝메이트는 뭐 당연히 구해야 되고요. 네네. 우선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역량이 있는 분이어야 되고. 네네. 아무래도 좀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저희 당이 앞으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네네. 이 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저와는 이제까지는 네네. 정치적인 색깔이 좀 다뤘던 분, 그리고 제가 또 경기도 출신이니까 네네. 아무래도 지역 안배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석호 의원님과의 단일화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내일 제가 생각해 둔 분과 접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그 후보 중에 한 분으로 거명되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재경 의원,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따지고 보면 그쪽에서도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 고려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결국에는 계파 숫자 싸움이 될 거란 그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의원께서는 복당파 이렇게 좀 분리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표 계산은 좀 해보셨는지요? 언론에서 그렇게 좀 많이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나오는 후보들 모두가 다 특정 계파에 연연해서 뭐 선거를 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유기준 의원께서도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네, 뭐 상식적인 얘기죠. 지금 네네. 뭐 계파 운운하는 것은 그건 자멸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정치를 하면서 친불친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책임을 맡았을 때 누가 더 공정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냐, 그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특히 내년도 원내대표는 사실은 누가 더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잘 싸울 수 있는 원내대표냐. 네네. 그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잘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은 예. 김성태 원내대표 전에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무기력한 웰빙 정당이었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존재감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말 제일 야당으로서 강력한 투쟁력을 가지고 두루킹 특검을 이끌어내고 또 이번에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이끌어낸 데서 볼 수 있듯이 야성을 회복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뭐 저 같은 흑수저 정치인이 다시 그 뒤를 이어받는다면 최소한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강한 야당으로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춰나가는데 네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왕 말씀하신 김에요. 네. 김성태 대표께서 야성 회복, 강한 야당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네네. 존재감 관련해서 그러면은 김성태 대표께서는 흔히 1인 방송에서 뭐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방송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한 가지 딱 말씀하신다면 뭐를 하시겠습니까? 역시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네네. 강력한 야권 연대를 통해 가지고서 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야당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네네. 저는 거기에다가 국민 소통 그리고 네네. 공감 정치를 더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런 야당이 아니고 예. 능력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야당,
정말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당파에 대한 일종의 그 강한 비난의 어떤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자꾸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시는데 네네. 복당파이지만 복당파 의원들 같이 모여서 밥 먹은 지가 지금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과거에 친박이라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누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잘 이끌어 나갈 거냐, 야당으로서 잘 싸울 거냐, 예. 우리가 또다시 웰빙 정당, 귀족 정당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사회자께서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28살에 국회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예. 지방의원 3선 그리고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현재 지금 여의도에 30년째 몸을 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밑바닥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저 자신이 이제까지 제가 스타가 되기보다는 네네. 남들을 배려하고 남을 돕는 입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우리 112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스타 전사로 만들어서 네네. 당내 역량을 좀 배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언론 프레이밍 뭐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같은 당의 정우택, 유기준 의원들께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실제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파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잔류파, 사수파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지금 인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예.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요,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미래로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총질할수록요, 네네. 결국 떨어지는 것은 우리 지지도고 좋아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때다, 전 그런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되면은 말이 아니라 인사를 통하고 제 행동을 통해서 저희 당을 하나로 모아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학용 의원께서는 김무성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역할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네네. 김무성 대표는 이중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피해자이기도 하고, 예. 또 분당 사태의 책임을 면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나 저는 제가 대표님 비서실장으로 2년을 모셨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김무성 대표께서는 소위 아주 소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편협되거나 그렇게 폭 좁은 분이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를 나라를 걱정하고 당을 걱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의견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수대 연합 관련된 질문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유승민 의원은 무너진 보수 재건이 나의 소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복당 이야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합리적인 보수라면은 네네. 당연히 지금 힘을 합치는 것이 맞고 또 국민들이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전혀 생각이 맞지 않는 그런 극우 극자 이런 분들과 손을 잡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것은 소수 정당이 지향할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제가 아직은 이런 얘기입니다만,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건 모르지만 또 소통, 친화력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국회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인정하는 그런 마당발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런 장점을 살려서 잘 좀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이나 역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복당 신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죠. 우리 네네. 오세훈 전 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참 우리 당을 이끌어갈 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리고 사람이 없다 하는데요.
매일 있는 사람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역량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그 원내사령탑의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복당 문제와 관련된 물밑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현재 일반 평의원이고 위원장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목욕탕에서 만나고 그러면 저와 친했던 의원들 간에 사담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는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김병준 위원장께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복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바른미래당에서 몇 분 정도가 올 수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 글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고요. 다만 복당을 하더라도 원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오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괜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네. 실제로 지금 문은 활짝 열어놓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또 크게 틀리지 않은 것이죠? 어느 정당이 바보 아니면 문을 닫아놓고 있는 정당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려면은 정말 그분들이 자유한국당에 가도 정말 내 정치 행로나 국민들 입장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지. 네네. 지금처럼 간헐적으로다가 내부에서 총질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올밤 먹다가 다시 주춤하는 거죠.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슈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한평생을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거 얼마 전에 모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건 모 의원님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국민들 모든 거의 대부분 아주 특별한 분 빼놓고는 네네. 맞는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밝혀졌듯이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과 처신 그런 것들이 문제지. 저 개인적으로다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금전을 이권을 탐내거나 그런 분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지금 형량 받은 게 33년인데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세상에 전 대통령까지 잡아놓는 그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만 북한 김정일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남쪽에 같이 하는 정치인들 먼저 우리 대통령께서 그 반만 사랑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모든 것을 끌어안고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당연히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저는 사면에서 국민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국민 대다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그 많은 촛불 시위 현장에 참석했었던 많은 국민들은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량. 예. 형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박 신당 창당설 이런 얘기로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거 우리 당에서 그런 걸 원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네네.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구책으로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그러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하고도 한 반년이 지났습니다. 2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레임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레임덕은 과장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다만 가장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것이 안보와 경제를 잘 챙겨야 되는데 안보에 대해서 저도 국방위원장을 했습니다만 도대체 지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서 이것이 계속 이런 소위 불안한 평화가 계속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와 외교 역량으로서는 저는 이것은 분명히 심대한 위기에 봉착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 문제만 해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못 살게 되고 상위 20%의 격차가 5.5배로 더 벌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제를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념과 자기가 공약했던 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네네. 이 경제에 대한 실험은 이것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일이고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 때 곡간을 많이 채워놔서 그 곡간을 지금 꺼내 쓰고 있는데 네네. 뭐 얼마 전 얘기 들었더니 세수도 4조 펑크 났다고 그랬는데 예. 앞으로 이렇게 가다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뭐를 물려줘야 될지 심히 걱정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아무래도 대통령 인기가 낮아지게 되면은 또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되시면요. 저희들 출연하셔서 미래에 대한 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주 출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 들어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탈원전과 관련된 어제 서울대학교 석윤열 교수에 이어서요. 오늘은 환경운동연합의 양희원영 사무총장 초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요. 체코의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같이 이 같은 합의를 했어요. 체코의 원전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석윤열 교수를 연결해서요. 탈원전 정책 수정에 대한 입장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요. 탈원전 정책의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계신 분이시죠. 환경운동연합의 양희원영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관련 이슈 연결입니다. 대만 탈원전 국민투표 결과 놓고서요. 우리 정부가 많이 참고한 모델이어서 중요하게 참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대만의 탈원전은 원전 제로고요. 네네. 네, 2025년 원전 제로예요. 예. 4개밖에 없는 원전이고 건설 중인 원전도 없고요. 우리나라 탈원전은 2083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늦은 속도고 사실은 탈원전이라기보다 원전 확대 폭주 정책을 멈춘 정도다. 네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5개나 있죠. 가동 중인 또 23개나 있고. 그래서 이걸 롤 모델을 삼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네네. 다만 탈원전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고 좁은 국토에 지진 위험이라든지 핵폐기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탈탄소, 탈원전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서 이것이 변화될 상황은 없고요. 네네. 대만도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전기사업법의 그 조항을 삭제하냐 마냐 그 논쟁이었지. 네네. 2025년 원전 제로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에요. 네네. 법적으로 수면 연장을 하거나 추가 원전 건설을 하기도 굉장히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어제 석윤열 교수가 얘기하신 건 조금 전에 처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세계적인 추세는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탈탄소는 신재생하고 원자력 두 가지 대안밖에 없는데 신재생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작년에 에너지 시장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네. 작년 한 해 동안 재생에너지 시장, 태양광, 풍력, 태양광은 원전 한 100개 정도가 들어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300조 원 시장이 열렸어요. 예. 작년 한 해만. 예. 네. 원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조입니다. 17. 네. 큰 차이가 나네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해체 시장이죠. 원전은. 네네. 원전은 해체 시장이고 재생에너지는 새로 들어간 거죠. 예. 이번에 대만도 사실 원전 제로 정책이 타격받은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1번, 2번 국민투표의 1번, 2번 안이
석탄 발전소 발전량을 매년 1% 줄이는 거였고 네네. 건설 중에 석탄 발전소를 중단하는 거였어요.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높은 비율로 통과가 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탄력을 받은 거예요. 예. 원전은 줄어드는 만큼 재생에너지는 이미 지금 시장이 열려서 대체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석탄이 거의 한 45% 되거든요. 이 석탄을 네네. 어떻게 줄일 거냐. 독일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원전은 이미 제로로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가는 거고 석탄을 어떻게 줄일 거냐. 더 나아가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외에 우리가 탈탄소를 하려면 결국 자동차예요.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어떻게 중단하고 전기자동차로 갈 거냐. 그러니까 가스를 난방으로 안 쓰고 아예 재생에너지 전기로 갈 거냐. 이렇게 전 세계가 흐름이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서의 뭐 원전이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더 나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탈탄소하고 탈원전은 같이 가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는. 네네. 왜냐하면 탈탄소를 뭐에 비교하냐면 담배에 비교하거든요. 예. 담배를 끊는 거죠. 탈원전은 뭐에 비교하냐면 마약을 끊는 걸로 비교를 해요.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담배가 해롭다고 해서 마약을 권하진 않잖아요. 예, 그 예. 대책단으로. 그러니까 원전이든 석탄이든 둘 다 우리의 생명과 환경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고 또는 제로로 만들고 재생에너지로 가자.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의 경제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사고 날 것이 무서워서 자동차를 버려야 하나 뭐 이런 표현을 어제 서 교수께서 하셨는데 사고 날 것이 무서워서 자동차를 버려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미 사고가 날 수 있는 굉장히 폐차가 될 수 있는 그런 차를 타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도한 전 세계인들이 네네. 아니면 전 세계 핵공학자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예. 원전은 결국에는 사고가 나는구나였어요. 네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세계 원전이 폭발한 게 첨단 공학과 과학으로 평가했을 때 10의 24승연분의 3회 확률로 이뤄진 거예요. 예, 예. 그건 제로예요, 제로. 근데 제로가 아니라 사고가 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전은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 그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사고가 난다는 걸 전제하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냐?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세상에 원전 주변에 4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네네. 그래서 원전을 하루빨리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원전을 제로로 만들고 석탄을 제로로 만들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전 세계 300조 시장이라니까 한 해에. 예, 예. 경제가 더 좋아지고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요. 1kWh당 재생에너지가 일자리가 5배에서 10배가 더 많이 늘어요. 네네. 그럼 그런 산업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탈원전, 탈탄소는 처음에는 온실가스 문제, 핵폐기물 문제, 안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줄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경제 기회를 주고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는 거죠. 네네. 대통령께서 체코에 가고 원전 세일스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약간 상충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건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청와대 참모진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국내에서 원전 산업계라고 하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걸 달래줄 요량으로 원전 생태계를 그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출이라도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수출할 대상이 있어야 수출을 하죠. 예. 체코는 러시아 시장이에요. 러시아 위성 국가잖아요. 네네. 러시아의 원전을 받아들이지 우리나라 원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시장이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은 이미 재생에너지하고 경쟁했을 때 도태되고 있어요. 네네. 영국 정부가 원전 하겠다고 했지만 원전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 예. 들어가봤자 몇 조 원의 손해가 날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도시바가 그 사업을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 네네. 붙들고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더 늘어나서 고통이 더 늘어나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원전 산업계가 그러니까 원전 안전을 중심으로 재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 산업으로 빨리 전환되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 계속 이걸 붙들고 희망 고문만 시키면
나중에 바뀔 때 훨씬 더 고통이 커져요. 네네. 근데 이 원전을 공급하는 그 서플라이 체인 그 산업계도 보면 원자력 공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 원자력 공학과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네네. 오히려 관련한 산업계를 보면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이런 쪽의 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이 있는 거죠. 예, 예. 아니 수출할 시장이 없는데 전 세계에 어디를 수출을 합니까? 네네. 체코로 갑니까? 아니 영국을 갑니까? 또 나머지 동남아도 전부 다 한 달에 다 취소하고 중국도 지금 재생에너지가 더 앞서고 있고 도대체 어느 시장을 간다고 그걸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걸 원전 산업계 눈치 보느라고 그런 흉내내기 하는 거는 오히려 전환의 속도를 그러니까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그쪽이 심한 고문을 받고 있는 산업계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네네. 라고 보는 거죠. 예, 전 조금 전에 교수 집단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관련 교수들이 국민투표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정부 정책 네.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저는 이 정부에서 만약에 탈원전을 2030년, 2050년 정도 했으면 그렇게 했다면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지만 2083년은 사실 저도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알 수 없는 네네. 그 정도로 너무나 먼 미래에 대한 거라서 그걸 탈원전 공론화를 2083년을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맞고요. 전 예. 차라리 독일이 우리랑 똑같이 원전 비중이 30%였다가 제로로 만드는 걸 20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도 우리랑 똑같이 원전 비중이 30%였다가 제로가 2년 동안 제로 됐다가 이제 겨우 2% 3% 이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독일과 일본처럼 가까운 시간에 10년이나 20년 안에 원전 제로를 할 거냐. 대만처럼 2025년. 네네. 그런 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걸 결정하는 공론화는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2030년 또는 2050년에 네네. 원전 제로를 만들 수 있을까. 예. 그런 공론화를 한다면 전 하겠지만 네네. 2083년 그거는 공론화의 의미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8시 뉴스 듣고 3부에 뵙겠습니다.